자,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 중에서 6번째로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신, 십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의 형세와 상생 상극 관계 및 운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치정해낸다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자신을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일곱자와의 상생 상극의 오행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크게 십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주는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인간관계 및 인간사에 대입한 육신, 십성을 통해서 심성, 적성, 직업운, 건강운, 인간관계 및 우리 운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는 우주와 자연의 절대적인 진리라 하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은 하나이듯이 우주 속의 인간, 자연 속의 인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도는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도가 바로 자연의 도요, 자연의 도가 바로 우리 인간의 도인 것입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소우주이자 생명체인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 인간관계, 인간사회가 그대로 투영되고 스며들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사주의 상생 상극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육신, 십성 속에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것, 인간의 적나라한 심상, 우리의 생활 규범과 우리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상생 상극의 원리가 속담이나 관습적 언어 사용에 그대로 녹아 있으며 생활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하겠습니다. 사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요, 우리 인생이요, 인간사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사주 관련 동영상이 있는데 운명제율사 통연 선생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상이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식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재성이 없는 남자가 결혼하면 재성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 사주에 재가 있어야 재생관으로 남편을 좀 잘 위한다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에는 식상이 있어야 식상생재로 아내를 잘 위한다 하겠습니다.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것을 육신, 십성이라고 합니다. 상생과 상극 관계의 5가지로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과 상극 관계의 5가지가 더해져서 이것을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일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음양으로 나눠져서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의 10가지로 십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것이 바로 십성이라 하겠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 상극 관계로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음양으로 나누면 십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천간의 일간이 화인 경우에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이 목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인 화를 비겁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토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인 내가 극하는, 지배하는 이러한 오행인 금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일간인 나를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수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각각을 음양으로 나누면 10가지의 십성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인성은 편인, 정인으로, 비겁은 비견과 겁재로,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중요하기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도와주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래면 목생화, 화를 생해주는 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인성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로 특히 어머니, 윗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서 내가 화래면 화의 오행이 되겠습니다. 형제, 친구, 동료 또는 경쟁자, 나하고 음양이 다른 오행이 되겠습니다. 또 식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해주는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힘써서 행동해야 하는 것,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여자에게는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식상이 자식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래면 화극금으로 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것, 내 손아귀에 넣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남자에게 여자, 재물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재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래면 수국화로 물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회사, 직장, 규율, 질서, 예절, 법 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관성이 있어야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갈 팔자라 하겠습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거나 다른 것으로 나눠서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 따라서 편인 정인, 비경 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에 10가지 십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주를 이해하는 기본이기에 다시 세분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목과 토음수 오행에서 천간의 일간이 병화, 플러스인 경우에 일간을 생해주는 목의 오행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음양이 다른 경우에 정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정자는 바를 정자를 씁니다. 자, 여기에서 정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기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정기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반대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고 더 조화로운 안정적인 다정다감한 이러한 관계라 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편인은 계모, 정인은 친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음양의 조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주의 오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음양이 반대로 만났을 때 더 이상적이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다정다감한 적절하게 통제되는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편인,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정인이라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머니, 윗사람,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배우는 그 학문, 또한 이러한 심신수양을 통해서 쌓은 덕성이나 사람됨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이렇게 도와주는 오행, 도와주는 기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성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남한테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남한테 베풀기보다는 좀 자신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관인 남편의 복이 이르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요 인성이 있어야 남편인 관성을 관인 상생으로 자신이 받아들이는, 자신에게 오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성에서 요 인자가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성은 어떠한 문서, 도장, 자격증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천간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사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지역하면은 어깨를 나란히 하다. 예, 동급이라 하겠습니다. 예, 반면에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에 겁재라고 합니다. 예, 직역하면 재물을 겁탈한다. 이러한 뜻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배다른 형제, 경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예, 자신이 병화인 경우에 정화가 겁재가 되겠습니다. 이 비견은 형제, 동료가 되겠고 겁재는 경쟁자, 배다른 형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주 내에 이러한 비견이 좀 많은 경우에 주관이나 고집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또 겁재가 있는 경우에 뭔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투쟁이나 경쟁심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예, 자신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일간이 생해지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예, 화생토로 토가 식상이 되겠습니다. 예, 음양이 같은 무토를 식신, 음양이 다른 기토가 상관이 되겠습니다. 예,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 생해지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식신, 또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오행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예, 식신의 식은 밥식자로 의식주 할 때 식이 되겠습니다. 예, 상관의 뜻은 직역하면 관을 치다. 그래서 여자분의 경우에 이 상관이 사주 내에 많은 경우에 우스갯소리로 남편 알기를 거지 발사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에게 관이 남편이 됩니다. 또한 대운 세운에서 여자에게 아내에게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여느 때하고 달리 남편에게 좀 대항적인, 남편을 좀 무시하는 이러한 기운이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예, 식상은 내가 힘써서 행동해야 하는 것, 만드는 것, 일하는 것, 능력 발휘하는 것, 손재주, 기술력, 활동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식상은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기에 자식이 되겠습니다. 예, 사위를 얻을 때에는 이러한 식상이 있는 사위를 얻어야 좋겠습니다. 그래야 식상 생제로 아내한테, 즉 자신의 딸에게 잘 대해주는 사위가 되겠습니다. 예, 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상관이 많은 며느리는 남편을 갖다가 막 공박하거나 막 휘어잡는 이러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사주 내에 식신이 있는 경우에 식복이 좋습니다. 또한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기에 남한테 이런 베푸는 행위를 잘 합니다. 또 낙천적인 성품을 좀 띠고 있습니다. 상관은 관을 치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좀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상관에 있는 사람들이 틀이나 어떠한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면에 뛰어난 창의력, 발상, 비상한 아이디어 이런 곳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IT 업계에 이 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통제력이나 어떠한 관청에 반발하는 반항심, 데모를 갖다가 좀 잘한다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말대꾸하고 잘 대들고 학교의 규율과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이 상관의 기운이 강한 학생이라 하겠습니다. 예, 천간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화극금으로 일간이 극하는, 지배하는 소나기에 움켜쥐는 오행을 재성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플러스의 경금을 편재, 여기서 편은 치우칠 편자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병화가 화극금으로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신금은 음양이 다르기에 정제라고 합니다. 이 발을 정자를 씁니다. 즉 음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울려야 좀 조화가 되는, 좋다는 의미에서 정제라고 하고, 같은 오행인 경우에 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제는 좀 치우친 재물, 뜬금없이 들어오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제는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예,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편제, 예,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일관과 음양이 다른 오행을 정제라고 합니다. 예,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것, 내 손아귀에 넣는 재물 되겠습니다. 사주 내에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돈이나 재물에 관심이 많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있으면 재생관으로 재가 관을 생해서 남편에게 좀 잘 대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것이라 공간 지각력 같은 것이 뛰어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좀 운전을 잘한다 하겠습니다. 천간의 일간이 병화 플러스인 경우에 이 수국화로 내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병화가 플러스의 양이기에 같은 양의 기운을 지닌 임수가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간이 병화 플러스인 양인 경우에 마이너스의 개수가 정간이 되겠습니다.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발을점자 정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편관,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 하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관청이나 회사, 직장, 법, 질서, 규율, 예절 되겠습니다. 사주 내에 관이 있는 경우에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가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주 내에 관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는 기운이 없으니까 좀 제멋대로 좀 눈치 안 보는 남의 통제를 싫어하는 나쁜 말로 좀 싸가지 없는 제멋대로 하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좋게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관은 남편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주 내에 관성이 없는 경우에 남자와 남편과의 인연이 좀 희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운이 들어올 때 인연을 맺게 된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간이 화일간 병화라고 한다면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인성이 되겠습니다. 또 화가 생해주는 토는 식상이 되겠습니다. 또 화극금으로 화가 지배하는 금은 재성이 되겠습니다. 또 수국화로 화를 지배하는 오행은 관성이 되겠습니다. 십성으로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을 편인이라 하겠습니다. 음양이 다르면서 적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도와주는 오행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화의 기운을 겁재라 하겠습니다. 내가 생해주면서 일간인 병화와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 하겠습니다. 음양이 다른 경우에 상관이 되겠습니다. 화극금으로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재가 되고 음양이 다르면 정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국화로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간이 되겠고 음양이 다르고 완만하게 적절하게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정관이 되겠습니다. 천간에 일간 병화가 플러스인 경우에 이 병화를 생해주는 목의 오행이면서 같은 플러스의 오행이 간목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음양인 을목은 정인이 되겠습니다. 또 화가 생해주는 오행인 토이면서 같은 오행인 무토가 식신이 되겠습니다. 다른 오행인 기토가 상관이 되겠습니다. 또 일간 병화가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금이면서 같은 오행인 플러스의 경금이 편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간 병화가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신금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플러스 양의 기운인 병화를 수국화로 극하는 지배하는 수의 오행이면서 같은 플러스의 오행인 임수를 편관이라고 합니다. 또 음양이 다른 마이너스의 개수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병화 일간을 같은 플러스의 오행으로 생해주는 임목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병화 일간을 생해주면서 음양이 다른 묘목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일간병화와 음양이 같은 오행인 사화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오화를 겁재라고 하겠습니다. 지지에서 일간병화의 생을 받는 토의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진토, 술토를 갖다가 식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병화 일간의 생을 받는 토이면서 음양이 다른 축토와 미토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병화 일간의 극을 받는 지배를 당하는 금의 오행이면서 같은 플러스의 오행인 신금을 현재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일간 병화의 화극금 지배를 받으면서 음양이 다른 유금을 정제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일간 병화를 지배하는 수의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해수를 편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일간 병화를 지배하는 수의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자수를 정관이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음양으로 나눈 십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생활, 우리의 인간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간이 화인 경우에 생해주는 목의 기운을 인성, 같은 화의 기운을 비겁, 내가 생해주는 토의 오행을 식상, 내가 지배하는 금의 기운을 재성, 나를 극하는 지배하는 수의 기운을 관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우리 인간 생활에 관련져서 살펴보면 인성은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도와주고 학문을 닦는, 비겁은 자신의 친구 형제들과 잘 지내고 건강을 지켜서 좀 자립하는, 식상은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여자의 경우에 자식을 낳는, 재성은 돈 벌어서 재물을 얻는, 남자의 경우라면 아내를 얻는, 그리하여 좀 유흥적인, 자동차 운전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관성은 직장에 다니고 승진해서 명예를 드날리고, 그리하여 집문서, 땅문서를 갖게 되고 학위나 자격증 이런 것을 따게 되고 인품과 신망을 얻는,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을 우리 인간 생활과 관련져서 말을 꾸며봤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에 따른 십성 속에 우리의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민인 속에 굽이 전승되어 온 속담이나 관습적 언어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행의 상극의 관계에 관해서 중요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극아, 관이 나를 갖다가 극한다. 관이 나를 지배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율, 질서, 법, 예절, 어떤 관청, 직장 등이 나를 제어, 통제,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양이 다른 정관보다 음양이 같은 오행인 편관이 극심하게 나를 극할 때 질병이나 스트레스, 사이비 종교, 사고 등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플러스인 경우에는 내치고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잡아당깁니다. 음양이 같을 때 더 무자비하게 심하게 극한다 하겠습니다. 음양이 다른 경우에 그래도 좀 다정다감하게 좀 적절하게 그걸 한다 하겠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남자가 같은 남자보다는 이성인 여자에게 더 잘해주고 배려를 해주려고 합니다. 또한 남자가 남자를 두들겨 팰 때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팹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되지만 때린다 하더라도 살살, 여학교에서 여학생을 휘어잡는 선생님이 우락부락한 터프한 남자 체육 선생님이 아니라 성별이 같은 여선생에게 여학생들이 오히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프한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휘어잡으려고 해도 여학생들이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참 음양의 조화라는 것이 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양이 같은 것은 좀 내치고
음양이 다른 것은 잡아당기는, 완만하게, 다정다감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감싸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관극아, 관이 나를 지배한다의 예로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예,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에서 억압이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직장인이 옷 속에 사표를 놓고 다녀도 차마 던지지 못합니다. 처자식 굶겨 죽일까봐. 예, 이 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배를 피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런데 이 자식놈이 아유 아직도 담배 피냐? 그 말에 저도 참 예, 사주에서 여자에게 관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예, 나를 보호하면서 극하려고 하는, 예, 이 관이라는 것이 나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나를 또 지켜주기도 합니다. 예,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뭐 선생님 소리 듣고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받았는데 이 명퇴하고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누가 알아줍니까? 이 관이라는 게 나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예, 여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없으면 좀 처량한, 좀 불편한, 참 사주의 이러한 상생상극의 관계가 우리의 인간생활, 인간사, 인간관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예, 상극관계로 아극재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벌고 여자를 얻는다 하겠습니다. 예, 사주에서 남자에게는 재는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예, 여자에게는 재물이 된다 하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룸사롱에 돈 많이 가지고 가면 뭐 예쁜 여자가 널려 있습니다. 즉 재물이 바로 여자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고시에 합격했다면 주변에서 중매가 막 들어옵니다. 또 연봉 높은 직장, 변호사, 의사 이렇게 사자 붙은 직장일수록 여자들이 달라붙습니다. 반면에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돈이 없어지면 여자가 달아납니다. 사업에 실패했는데 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고 심한 말로 여자들이 돈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판별하고 괜찮아야 여자가 다가갑니다. 예, 남자에게 돈이 재물이 되고 여자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자와 이혼하게 되면 여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요즘에 재산의 반을 떼어줘야 하는, 돈도 날아가는 거죠. 예, 반대로 내가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여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가수 이명웅이 한때 군고구마 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성들이 좋다고 다가오지 않았겠죠. 아마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분들의 선망의 대상 랭킹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재극인이라고 그래서 재가 인성을 극한다. 예, 탐재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재물을 탐해서 인성이 무너지는, 예, 재물 앞에, 여자 앞에 인성, 사람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랑, 우정, 양심, 도덕성, 사람됨, 명예, 학식이 무너집니다. 미인계란 말이 있을 정도로 미인 앞에, 여자 앞에 사람됨, 명예, 학식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강력 추천하는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진 옛날 이야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 친구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룬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최고다, 뭐 돈이 양반이다. 요즘에 돈이 저는 깡패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당할 때 이런 말을 쓴다 하겠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돈이면 처녀 불알도 산다. 처녀에게 불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또한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같이 살던 남편을 죽이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또는 자기의 손이나 발을 스스로 자르는 이러한 자해 행위를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예, 돈 앞에, 재물 앞에 우리 인간성,
도덕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 뇌물 받아 먹는 행위도 제국인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극식.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 알기 쉽게 덕이 재주를 넘어서는. 사주에서 인성은 배움, 학문을 뜻합니다. 즉 그 사람됨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그때는 사람 인자를 씁니다.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성품이 좀 되어 있는.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 도장인자를 쓰는데 뭐 뜻하는 바는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비인이면 부전하라. 사람 같지 않으면 도를 전할 필요가 없다. 도를 전하지 말아라. 먼저 사람됨이 중요하다. 박청화의 사주 책인지 동영상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도사가 제자에게 무술을 다 전수해주고 이제 그만 하산하도록 하거라. 그런데 이 제자놈이 아주 못된 놈이래가지고 자기 스승만 없으면 자기가 무림계의 최고 고수가 될 것이라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이 스승이 뭐 자루에 있는 걸 풀어놓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콩이 바닥에 흩어져서 미끄러워서 중심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데 요건 몰랐지 하면서 스승의 칼이 휙 날라와서 목을 딱 베어버린. 사람 같지 않은 제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 재주 있는 사람보다 낫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신은 군사가 많을수록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한고전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덕이 있었습니다. 재승박덕이란 말도 재주는 승하지만 덕이 였다. 덕이 부족하다. 제 머릿속에 자꾸 한동훈이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덕을 우리말로 속알, 그래서 속알머리 없는 하면은 좀 사람이 좀 덕이 없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극관으로 식상이 관을 극한다. 식상은 기술력, 손재주,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신으로부터 나온 오행인 식상이 자식이 되겠습니다. 내가 뛰어난 재주와 기술력, 능력이 있으면 직장에서, 즉 관에서 함부로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식상의 능력이 뛰어나면 직장에서 목에 힘주고 자신의 뜻대로 좀 제멋대로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식상이 뛰어난 사람, 특히 상간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관의 통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IT 업계에서 좀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배나 제약을 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뭐 복장도 제멋대로 하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러한 제약을 좀 하지 않는, 속담에 갓밭이 내일 모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죽실을 만드는 좀 천한 신분의 갓밭이라고 있습니다. 가죽 제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로 갓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이 가죽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일피를 미루기만 합니다. 가죽실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뭐 집사람이 아파서 못했다, 또 아들이 아파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이러한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 양반들이 좀 인간적으로 이것 좀 잘 이렇게 해주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양반이랍시고 야 너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이 갓바치가 그 날짜에 만들지 않습니다. 안 입고 없고 더럽다고, 야 안 입고 오면 네가 만들어 신어 이놈아, 뭐 이런 식이겠죠. 기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군대에 자동차 정비 기술 하사관에게 와가지고 야 이거 고쳐놔 그러면 하고 뚝딱 고쳐놓는 게 아니라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중사 이것 좀 고쳐줘.
이래야 되겠죠? 예, 여자에게 자식은 식상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관이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는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식상이 생겨난 거와 같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내세워서 남편을 좀 극하는 예,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죽어라! 제 엄마 편만 듭니다. 예, 이전에 제가 4컷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여자가 이렇게 품에 아기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고양이 얼굴에서 이렇게 조금 좀 무서운 고양이로 변해 있습니다. 다음 커트에 여자가 양쪽에 두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고양이가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 얼굴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예, 이렇게 우리의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이 사주의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홍순애 박사 TV의 교양으로 올려져 있는 옛날 이야기 열불열전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의 비극적인 결말. 예, 요게 뭔지 궁금하시죠? 예,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주의 기초상식 7번째로 넘어가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